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부분들이에요. 일단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해. 근데 만화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좀 당혹해 하시죠. 공부를 잘하면은 그 공부 잘하는 게 아까워서 설득을 하죠. 그러다가 타협을 보는 것이 이제 그러면 미술이라도 하고 디자인이라도 해라라고 하시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하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왜보다도 이제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런 고민을 나름의 전투를 벌이시는 학부모님들의 상황은 대체로 학생들, 자녀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 전까지는 공부도 좀 하고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자꾸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그러다 이제 고1쯤 가서 심지어는요 이게 늦는 경우는요 대학을 졸업하는 그 졸업반, 더군다나 보통이 아니고 의대를 졸업하는 졸업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자, 일단 부모님은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아요. 어린데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때 과연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만화 쪽에 이쪽에 나름 순수하고 감성적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설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난 지금 만화가 너무 좋고 이 그림만 그리고 먹고 살고 싶고 그림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즉, 연애할 때 이 사람만,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여하튼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은 20대가 넘어가잖아요. 10대 중후반의 친구들의 생각이 20대가 넘어가서까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만화가가 되려 했으나 해보니 쉽지가 않고 또 현실을 보니 만만치가 않고 미래를 보니 야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 포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님 생각하시겠죠? 야, 그 어려운 걸 해서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 만화라는 것, 애니메이션을 전공한다라는 것은요, 미술을 전공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방면에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림에 대한 것도 일반 디자인이나 미술은 입시에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리는 거, 외워서 그리는 거가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만화 애니메이션은 물론 이것도 공부니까 암기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스토리라는 측면이 들어가면 창작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모든 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같은 경우, 소위 명문이라는 학교들은 나름의 꽤 창의력을 봐요. 스토리나 연출에서. 근데 일반적인 학교들은 이제 그림을 많이 보는 학교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만화를 준비해서 애니과를 가거나 만화과를 가서 한 친구들은 나이가 들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찾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명의 만화가 지망생이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한두 명? 한 명에서 한 3명? 그거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안 나온다 생각해요. 나올 수가 없죠. 힘든데. 그럼 나머지 뭐 하냐?
거기에 관련된 과를 합니다. 이를테면 만화, 요즘에 만화라고 하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웹툰이라고 하고, 웹툰을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들 보시겠지만 넷플릭스라든지 OTT 시장들 있잖아요. 그 시장들에서 나오는 많은 창작물들은 1차적인 생산자가 컨텐츠를 만드는 이 작가들이에요. 특히 만화가는 얼마나 뛰어나냐면 스토리하고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그대로 만들어 가니까, 그리고 그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컨텐츠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예전에는 만화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부모님들 세대, 한 50대, 40, 50대 분들이 의식하고 계신 그 만화의 그런 개념과 요즘에 만화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갔다. 우리나라는 만화과보다는 애니메이션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라는 것은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건 대부분 만화 영화, 철이, 또리장군, 태권브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영상물이에요. 영화의 일종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것, 스크린을 통해서, 요즘은 스크린이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영상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 너무 많죠? 우리 손에 하나씩 영화관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어지는, 꾸며지는 많은 컨텐츠들을 결국은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들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죠. 물론 지금도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너무나 발전을 해서 진짜 몇만 원만 주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것을 활용할 줄을 모르는, 창의력이 없는 친구들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여하튼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할수록 좋죠. 공부 잘할수록 좋습니다. 만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밀어주세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는 그들의 몫이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화가에서 어떻게 되나? 기껏 웹툰 작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창작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20세기에는 무슨 창작하면은 그래요. 화가, 음악가, 소설가, 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특히 무슨 소설, 물론 존재하죠. 시. 그러니까 예전에 고상했던 순수 예술들이 이제는 상업과 같이 그야말로 콜라보가 돼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코로나 그거 한 다음에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창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직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쓰고 창의적인 과다, 컨텐츠 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애가 만화를 해서 참 걱정이 많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껏 공부해봤자 공부 진짜 어지간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물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고, 사실 공부 잘하면은 그냥 박사님 되는 거잖아요. 박사가 돼가지고 하는 거하고 잘 사는 거랑 관계 없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기업 가서 월급 많이 받으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그거 안 좋아합니다. 워라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1세기의 이 친구들은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나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고서 복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 귀엽지만 진지하게 생각을 하니까 뭐 부모님으로서 믿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 만화 하는 거 좋아. 만화 좋고 애니메이션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정말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덤벼야지. 그림 그리는 기술자? 글쎄, 이런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악 한다고 악기 연습 많이 하는 것도 훌륭하겠지만 음악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화성학이라는 거를 잘 대입을 하고 어떤 그런 거 있을 때 요즘에는 나는 음악은 문외한이지만 짐작으로는 그래요. 음악도 뭐 저기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적절히 소화만 하면 이제 뭐랄까 그 혼합만 하고 편집만 잘하면 그것을 작곡이라 하겠지만 그러면은 그것이 음악일 테고 물론 이제 손수 그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림으로 친다면 디지털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겠죠. 꼭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리고 물감을 칠해야지만이 그림이 아니고 디지털로 해도 얼마든지 그림이니까 음악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나오는 것도 있으나 그 더 원초적인 것 그것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오리진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걸 하려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뭐 그것도 좋지. 근데 책을 읽어가면서 독서로 사색을 하고 어떤 사안이 어떤 것인지를 그거에 대한 욕심을 내야 돼요. 그림? 중요하지. 내 인생이 이쪽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삶이 입시에만 묶여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은 중요한데 그림이 다가 아니다 이거지.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림 상담 오는 친구들의 거의 한 90%, 95%는 일본 만화 스타일로 그려요. 일러스트레이션 잘 그리지. 다 쓸데 없어요. 그렇게 그리는 친구들 그림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하지. 그리고 그걸 못 바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자꾸 더 잘 그리고 싶어 한다고. 물론 잘 그리는데 나는 그래요. 잘 그리는 개념을 바꾸자는 얘기지. 사람이 예쁘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예쁘다하고 아름답다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쁜 사람이 좋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아름답고 공부하는 것도 아름답고. 예쁜 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안 예뻐지지만 아름다운 것은 점점 깊어지겠죠.